가장 쟁점이 된 부분은 역시 국민적인 의혹이인 홍명보 대표팀 감독의 선임 과정입니다. 먼저 정 전 회장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축구대표팀을 16강으로 이끈 벤투 전 감독과 재계약을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이 계약 기간 등 이견이 있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됐다고 밝혔는데요. 본인은 아시안컵 성적을 조건부로 계약하길 원했지만 벤투 전 감독이 거절했다는 취지입니다. 이 부분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카타르 월드컵에서 16강 진출을 이끌어냈습니다. 네. 그렇다면 왜 재계약을 하지 않았어요? 똑같은 인원 가지고 똑같은 전술만 가지고 계속 반복을 해가지고 여러 선수들한테 기회 안 준다는 거에 대한 그런 비난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안 했고요. 그 본인도 4년 계약, 저는 조건부 4년 계약을 제안했었는데 그분이 조건이 붙은 4년 계약은 안 하겠다 이렇게 해서 거절. 네. 홍명보 전 감독 역시 자신의 선임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감독 선임을 위한 공식 절차를 생략하는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어떤 특혜나 이익을 요구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힘주어 말했는데요. 홍 전 감독의 이야기도 들어보시겠습니다. 국민들과 축구 팬들과 평생을 뛰어오신 축구 동료들 앞에 그때 절차적 무시와 행정 누락이 있었다라고 실토하실 생각 없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제가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저한테 제안을 하러 왔을 때는 저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왔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집 앞에서 만난 게 국민들께서 좀 불투명하다라고 생각은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은 저는 제가 집 앞에서 만났다고 해서 어떤 특혜나 어떤 이익을 요구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에는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 40도의 폭염의 의미 그리고 앞으로 또 얼마나 더 심해질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경남 양산이 어제 오늘 이틀 연속 40도를 넘었죠. 네, 어제 경남 양산이 40.3도를 기록한 데 이어 오늘도 오후 1시쯤 40도를 넘어섰습니다. 이 공식 기상관측소 기준으로 기온이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건 기상관측 이래 처음입니다. 2018년 8월 이후 8년 만에 무너진 40도의 벽이 하루 만에 또 무너지면서 새로운 폭염 기록이 쓰인 겁니다. 다만 이 기록은 공식 기상관측소 기준입니다. 자동 기상관측 장비에서는 2018년 8월 1일과 2일 경기 여주 금사면과 안성 고산면에서 이틀 연속 40도를 넘은 사례가 있습니다. 자, 40도라는 더위는 단순히 좀 덥다라는 의미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드는데요. 네, 공식 기온으로는 40도는 이 건강한 사람도 이 온열 질환이나 열사병 위험이 크게 높아지는 수준입니다. 이 냉방이 안 되는 실내도 위험하고요. 지명 가까이는 복사열 때문에 기온보다도 더 뜨겁습니다. 이 한낮에는 논밭이나 건설 현장 같은 야외 작업은 최대한 피해야 하고요. 예. 특히 차량 안은 햇볕에 그대로 노출되면 70도를 훌쩍 넘을 수 있는 만큼 이 아이나 반려동물을 잠시라도 두면 안 됩니다. 예. 자, 이렇게 40도를 넘는다는 게 참 이례적인 그런 일인데 서울도 40도를 넘은 적이 있다면서요? 네, 공식 기온으로는 서울에서 아직 40도를 넘은 적이 없습니다. 2018년 8월 1일 종로구 송월동에 있는 서울 관측소의 최고 기온이 39.6도였는데요. 하지만 같은 날 자동 기상 관측 장비에서는 강북구가 41.8도를 기록했고 서울 곳곳에서도 40도를 웃돌았습니다. 네, 자 부산도 이틀 연속으로 38도를 넘겼다고 하는데 이번에 영남 지방이 유독 더운 이유가 좀 어디에 있을까요? 네, 우선 강한 햇빛을 받는 건 전국이 다 동일하지만 이 영남의 극한 폭염에는 이 지형과 바람의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 화면 보실까요? 현재 바람의 흐름을 보시면 오늘도 어제와 마찬가지로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이 바다에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 대신 이렇게 육지를 거쳐온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부는 건데요. 이 육지를 지나면서 이미 한 차례 달궈진 바람이 산을 넘으면서 기온이 더 올라가는 팬 현상까지 더해지면서 이 기온이 크게 오른 겁니다. 여기에 양산처럼 이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 지형은 뜨거워진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해서 기온이 더 크게 치솟게 됩니다. 예. 지금 뭐 영남 지역의 폭염 이유를 설명해 주셨는데 사실 전국적으로 지금 이렇게 덥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반도 위를 두 개의 고기압이 위아래로 감싸고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 다시 보실까요?
먼저 상공 12km 부근에는요, 이렇게 티베트 고기압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름철에 강한 햇볕에 티베트 고원이 달궈지면서 만들어진 고원인데요. 그리고 5km 안팎의 이 대기 중하층에는 이렇게 북태평양 고기압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서태평양의 해수면 온도가 현재 30도 안팎으로 이 평년보다 높아서 북태평양 고기압도 더욱 강하게 발달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이 덥고 습한 공기가 계속해서 유입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위에서는 티베트 고기압, 아래에서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를 이중으로 감싸면서 이 공기가 계속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 결과 구름이 잘 만들어지지 않고요. 강한 햇볕이 지면을 계속 달구면서 이 기록적인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가 영남 지방 얘기를 계속했는데 다음 주에는 서쪽에서도 극한 폭염이 예상되고 있다고요? 네, 우선 기상청 중기예보를 보면 다음 주에도 뚜렷한 비 소식이 없이 기온이 더 오를 걸로 보입니다. 영남은 39도 안팎, 그리고 서울도 37도까지 오를 걸로 예보가 돼 있는데요. 다만 실제 기온은 이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바람의 방향이 바뀔 예정인데요. 화면 보실까요? 지금은 서풍 계열의 바람이 불면서 이렇게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기온이 크게 높아져 있습니다. 반면 다음 주에는 바람이 이렇게 동풍 계열로 바람이 불게 되면서 이번에는 산맥 서쪽 지역이 더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서울 등 수도권의 기온이 더 크게 오를 수 있다는 뜻인데요. 게다가 지금처럼 폭염이 며칠째 이어지면서 열이 계속 축적된 상태라서 이 실제 기온은 현재 예보보다도 더 높아질 가능성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예. 열이 축적됐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낮에 축적된 열이 밤엔 좀 식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열대야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네, 여름이 시작된 뒤 그제인 28일까지 전국 평균 열대야 일수는 8.5일로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어젯밤에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열대야가 나타났고요. 일부 지역은 밤사이 체감온도가 3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았습니다. 밤에도 열이 식지 않으면 몸이 회복되지 못할 뿐 아니라 이 낮 동안 쌓인 열까지 남아서 다음 날 폭염을 오히려 더 심하게 시킬 수도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폭염이 워낙 길어지고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다 보니까 오히려 태풍을 기다리고 있다 이런 말까지 좀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태풍이 오게 되면 더위가 한풀 꺾일 수 있게 되는 겁니까? 네, 우선 13호 태풍 돌피는 지금 괌 동쪽 해상에서 이 세력을 키우면서 서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수치 모델들이 태풍이 중국을 향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화면 보실까요? 이 수치 예측 모델이 예상하고 있는 태풍 진로인데요. 이 태풍이 강한 세력을 유지한 채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풍이 우리나라 주변까지 올라오면 기압계를 뒤흔들 수가 있는데요. 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 남쪽의 뜨거운 공기를 이렇게 드라이기처럼 밀어 올려서 폭염을 더 심화시킬 수도 있고요. 반대로 북쪽의 차가운 공기를 끌어내리면서 이 고기압의 배치를 바꾸면서 이 더위를 누그러뜨리는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예. 태풍의 진로도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민경 기상재난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이번 달 코스피 월간 낙폭은 33%대에 이릅니다. IMF 외환위기 때인 1997년 10월 27%대 낙폭보다 큽니다. 증시 폭락 와중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에서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 질타가 쏟아졌습니다. 저희가 지금 IMF 위기를 당한 것도 아니고 금융위기 상황도 아니고 전쟁이 난 것도 아닌데 금융시장이 사실상 거의 지금 붕괴 수준이잖아요. 저는 기본 예탁금 5천만 원으로 인상하는 부분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하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당은 국정조사 필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상품이 졸속으로 승인된 경위에 대해서 분명하게 책임을 묻고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월세 난민 주식 거지라는 이 이종 세대를 완벽하게 완성해가는 그런 책임이 있다. 완성해가는 단계에 있고 이 국민의 절규가 지금 하늘을 찌를 것 같습니다. 금융당국 수장들은 송구하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금융당국이 최종 책임자로서 여러 가지로 국민들께 신뢰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제대로 부응하지 못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게 생각합니다. 금감원 입장에서도 그 책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런 뒤 구윤철 부총리 주재로 긴급 시장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추가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6일 추가 조치로 31일부터 기본 예탁금을 3천만 원으로 올리는 데 이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해 총량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총 투자 금액의 20% 이내를 예시로 들었습니다. 또 긴급 상황에서 시장 안정화 조치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선물 시장에서 운영 중인 과다 호가 부담금 적용 등의 방식으로 거래 비용 부담을 늘려 지나친 거래 행태를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또 사전 교육 외에 모의 거래도 도입해 투자자의 신중한 판단을 유도하기로 했습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2차 북미 투어를 앞둔 그룹 BTS의 멤버 전원이 자신의 SNS를 통해 내년 2월로 예정된 그래미 어워즈에 서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래미 후보를 가리기 위해 전 세계에서 출품작을 접수하는 시기, BTS는 완전체 컴백 뒤 발매한 음반 아리랑을 내지 않겠다고 전격 선언한 겁니다.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와 음반 차트 1위를 석권한 음악인 만큼 뜻밖의 결정처럼 보이지만 멤버들의 글을 보면 배경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 그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적었습니다. 이는 그래미의 아시안 팝 부문상 신설을 비판하는 취지의 사실상 보이콧으로 풀이됩니다. 오랜 기간 백인 음악 중심이라는 비판을 받아온 그래미는 내년부터 5개 상을 신설하겠다며 K-팝을 포함하는 아시안 팝 부문을 발표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더는 영향력을 외면할 수 없게 된 비백인 음악을 별도 부문으로만 시상하고 이를 명분 삼아 올해의 노래 같은 주요 경쟁 부문에서는 계속해서 배제하려는 것 아니냐는 취지입니다. 이런 우려의 중심에는 BTS가 이끄는 K-팝이 있었습니다. K-팝계에서도 굳이 그래미를 수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불리한 조건들을 수용할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나라의 어떤 문화사적으로 큰 획을 긋는 그런 사례라고. 세계 정상에 오른 BTS의 결단으로 K-팝을 향한 시선에도 변화가 예상되는 가운데 멤버들은 아미들을 향한 감사로 글을 마무리했습니다. YTN 송진입니다. 국가 소방동원령까지 발령한 끝에 109시간 만에 진화된 인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를 수사하는 경찰이 오늘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습인데 화재 원인이 규명될지 주목됩니다.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압수수색 지금도 진행 중입니까? 네, 경찰은 오늘 오전 10시부터 수사관 30명을 파견해 인천 성남동 쿠팡 물류센터 인근에 있는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물류센터 인근의 쿠팡 사무실 2곳, 방제실 1곳이 대상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물류센터의 건축 설계도와 소방 안전 기록, 화재 전후 상황을 담은 CCTV 원본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경찰은 방화나 실화 가능성이 있는지도 들여다보고 있는데 이번 압수수색으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규명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지금까지의 수사 상황도 정리해 주시죠. 네, 앞서 지난 20일 인천경찰청은 불이 난 지 이틀 만에 35명 규모의 전담 수사팀을 꾸리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이 전담 수사팀에는 광역범죄수사대와 중대재해수사팀 등이 참여했습니다. 수사팀은 지난주부터 최초 신고자를 포함해 불이 났을 때 현장에 있었던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그제는 소방과 경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등 10개 기관에서 참여한 화재 현장 합동감식도 이뤄졌습니다. 감식 결과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물류센터 6층 메자닌 구조물에서 배터리나 전선이 상당수 나왔는데 국과수에서 감정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